공돈 5강 부등식과 연립 방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부터 알아보세요.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다만 나타내어지는 그 해를 구하고자 나타내어지는 것들이 뭘로 이루어졌다? 부등호로 이루어졌다. 즉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x 플러스 3은 5 이렇게 등호로 이루어졌다라면 부등식은 x 플러스 3은 5보다 크다 혹은 x 플러스 3은 5보다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3은 5보다 작다 등등으로 이 부등호로 나타내어지는 식들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등식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한 개념적인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부등호로 이루어진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것을 부등식의 해라고 하겠죠. 얘를 만족하는 해가 x는 2인 것처럼, 그렇죠? 얘를 방정식을 푼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x는 2라는 어떤 값이 결정된다라면, 맞죠? 결정된다라면 얘는 x가 이렇게 이항된, 나중에 부등식을 하겠지만 이항돼서 2가 되면 그 값에 뭘 나타내는 거예요?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x는 2보다 큰 모든 수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이기 때문에 x는 2보다 큰 모든 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등호로 나타내어진 식이 부등식이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이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얘도 방정식의 성질과 똑같아요.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빼거나 똑같은 수를 곱하여 주어도 그 식은 성립한다 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인데, 다만 어떤 게 있냐면, 잘 보세요. a가 b보다 크다는 이 식에서 a 값이 b보다 커요, a가 b보다 커요 라는 식에서 우리가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좌변과 우변에, 즉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 주어도 이 식은 성립하겠죠. 예를 들어서 5는 2보다 커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같은 수를 더해 주어도, 그죠? 어떤 수를 더해 주어도 이 식은 성립하잖아요. 그죠?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수를 빼 주어도, 그죠? 어떤 수를 우리가 빼 주어도 그 식은 또한 성립한다가 되겠죠. 그 식은 성립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5에다가 5는 2보다 크다라는 식에다가 똑같은 수를 빼 주어도 그 식이 바뀌진 않겠죠. 그 식이 성립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것이 참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음수를 곱하게 되면 이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질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질이 뭐냐면, 좌변과 우변에, 즉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양수를 곱하면 그 식은 변함이 없어요. 양수를 곱하면 그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수를 나누어 주어도 0이 아닐 수도 있지. 똑같은 수로 나누어 주어도 그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3이 1보다 크다라고 할 때 여기다가 똑같은 수인 2를 곱해 주어도 6이 2보다 커요 라는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4가 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수를 나눠줘도, 양들을 나누어 주어도 2는 1보다 커요 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일단 한번 쉽게 해봅시다. 12 6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볼게요. 12 6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를
2로 곱해보실까요? 2로 곱하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곱해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6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어떤 게 더 큰가요? 마이너스 12가 더 크잖아요. 따라서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식이 성립되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이 6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2로 나눈 마이너스 2로 나눈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눈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어떤 게 더 큰가요? 마이너스 3이 더 크죠. 마이너스 3이 더 큽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음수로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뭐예요? 음수로, 그죠? 음수, 마이너스로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했던 내용과 유사하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2는 가정도 똑같아요. 좌변과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x의 값을 구하는 것처럼 좌변과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x의 이것을 부등식의 해를 만족하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등식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등식의 풀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방정식과 유사합니다. 방정식과 똑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볼게요. 내가 x-5가 10보다 커요 라고 했을 때 얘를 만족하는 걸 찾아보죠. 그러면 똑같아. 어떻게 얘를 이항시키는데 똑같이 마이너스 5가 이항되니까 뭘로 이항돼야 돼? 플러스 5로 이항된다. 즉 좌변에서 우변으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항이 움직일 때는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항될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잖아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뭐만 중요한 건데 마이너스로 곱하거나 나누는 것에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부등호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0 더하기 5니까 15. 즉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뭐가 돼? x가 15보다 큰 모든 수들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다라고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또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도 있겠죠? 2x-5가 10 이렇게 합시다. 4x-12라고 보겠습니다. 13 볼까요? 13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이항시키겠지. 상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항시키겠죠. 방정식하고 똑같죠? 이 x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넘어갔고, 그죠? 마이너스 13에 마이너스 5가 넘었으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4x죠.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네.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뭘로 나눠줘야 돼?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되는데 주의할 게 뭐라고? 이럴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세요가 되겠지. 따라서 이거 해는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4가 되더라. 그래서 이 부등식에 만족하는 해는 4보다 작아요가 성립되는 겁니다. 주의하면서 푸시면 돼요. 마이너스 돼서 주의하시면 된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마이너스 3에 2x 마이너스 1, 그 다음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 그 다음 2에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딱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전개하시면 되겠죠.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3, 그 다음 8x 마이너스 10. 8x를 이항하고, 그죠? 3을 이항하는 거죠. 그러면 6x에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10, 3이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4x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4. 마찬가지로 뭘로? 마이너스 14로 나눠주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똑같이 푸는 방법 다 똑같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 할 때 무슨 양만에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실수했던 것들, 그죠? 실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분수를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똑같다고요. 2분의 x-1, 마이너스 3 이렇게 됐고, 그 다음 3분의 x-2에 플러스 1 이렇게 있다고 한답니다.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서 식을 간단히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실수하지 말고 뭐 있어? 분자에 식 있으면 뭘 하자? 무조건 가로를 하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2하고 3이니까 6을 곱하자. 6을 곱하자. 그러면 잘 보세요. 2, 3은 6이니까 뭐가 돼요? 3이 되겠지. 3. 그러면 이거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지? 3x 마이너스 3. 6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3, 2, 6이니까 3, 2, 6에 2가 되겠지. 2. 마찬가지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 6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한 번 더 정리되겠죠? 3x에 마이너스 21 2x에 플러스 2 그 다음 2x를 이항하고 얘를 이항하면 되겠네. 이항하면 3x에 2x가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2x로 이항되겠죠.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항되네요. 플러스 21로 이항됩니다. 계산하면 x 좀 계산하면 2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소수는 똑같아요. 소수도 똑같습니다. 소수가 있어봐야 우리는 10을 곱하든 100을 곱하든 선택해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겠지? 한번 해봅시다. 뭐 0.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가 이렇게 되고 0.3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체에다가 10 곱하는 거잖아요. 이건 특별한 거 없어요. 이런 거 소수 같은 것들은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등식입니다. 그러면 2x에다가 이항하는 거죠. 이항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x 20에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0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x 계산하면 30 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는 개념. 중요한 게 뭐야? 부동 방향 바뀐다. 그죠? 항상 주의해야 돼. 마이너스 30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 수 있습니다. 부등식 푸는 방법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부등식의 풀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풀이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하시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등식의 해에 대한 표현이에요. 부등식의 해에 대한 표현. 즉 우리가 x가 2보다 크다라는 것을 수직선상에 어떻게 표현하겠냐라는 거야. 수직선상에 얘를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즉 수직선을 만드는 거지.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냥 우리가 2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항상 수직선에 대한 표현, 수직선에 대한 원칙이 있다 그랬지. 수직선에 대한 표현의 원칙은 오른쪽으로 가면 크다라는 뜻이야. 어떤 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크다라는 뜻이고 어떤 수를 기준으로 왼쪽은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항상 그래요. 그리고 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x는 2가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크다, 작다를 표현할 때는 2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으로서 우리가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2가 안 들어가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크다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 해를 만족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상의 표현을 하는데 해놓고 마이너스 3 해놓고 보세요. 얘는 안 들어가니까 빵꾸 뚫었다 그랬잖아. 구멍 뚫었다 그랬잖아. 맞죠? 안 들어가는 뜻으로.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죠? 새까맣게 칠해준다는 뜻. 들어간다는 뜻. 알았어? 마이너스 3이 들어간다는 뜻. 그랬을 때 작다니까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된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얘를 만족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것들 쭉 있어요. 근데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들이 사실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더 표현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반대로 요렇게 써놓고 요렇게 해놨다. 요거는 뭘 표현한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하 마이너스 6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으니까 작다는 거에 들어갔네? 작거나 같다는. 즉 얘는 뭘 뜻한다? x는 마이너스 6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거나 6이 또 들어갔는 짝랑 실어졌지? 같다가 표현된 거다 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더 해봅시다. 4가 있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그랬을 때 얘가 나타내는 해의 범위는 뭐가 됩니까? 아하 x는 4보다 어디 있어? 오른쪽이네. 크다. 그런데 빵꾸 뚫렸네. 끝.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값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됐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이 주어졌을 때 그 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수직선이 그 해가 주어졌을 때 그 해를 뭘로 수직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1차 부등식의 전부입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뭔가 좀 거창해 보이죠? 연립방정식.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연립방정식. 여기는 1차 방정식이긴 한데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연립했다. 두 개가 나란히 있다. 알았습니까? 나란히 있는 식이라는 뜻이에요. 나란히 있는 무슨 식? 방정식. 여기에 또 뭐가 포함돼? 연립 1차 방정식이 포함되겠지. 그렇습니까? 연립되어 있는 1차 방정식. 즉, 여기서 또 뭐가 포함돼요? 어떤 걸 또 들어가요? 수가 돼. 미지수가 두 개. 즉,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방정식 할 때 미지수가 다 한 개였잖아요. x라는 거 맞죠? 그래서 x라는 미지수 한 개였는데 여기서는 y라는 미지수 하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 두 개가 생겨야 돼. 즉 내가 x 플러스 y는 5라는 것을 만족하는 x값과 y값을 찾으세요 하면 무수히 많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무수히 많은데 자연수 하는 데서 찾아볼게요. 자연수에서 찾아볼게요. 자연수. 그러면 만약에 x가 1이라면 y는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되겠죠. x가 2라면 y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3이 되겠죠. x가 3이라면 y는 2가 되겠죠. x가 4라면 y는 1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 x 플러스 y는 5라는 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범위 내에서도 그 만족하는 해가 4개나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해야 돼요? 얘가 왜 여러 개 나올 수밖에 없어? 식이 한 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식이 한 개이기 때문에 그 해가 여러 개가 나오고, 혹은 사실은 자연수 한정됐기 때문에 여러 개밖에 안 나왔지만 실수 전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개의 해로? 두 개의 해로, 즉 x-y가 4라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모두 동시에 모두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 그것이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맞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되어 있는, 두 개가 연립되어 있는 1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 두 개의 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딱 한 번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미지수가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 미지수의 값을 각각 구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하는 두 개의 식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수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즉, 뭐 내가 a 플러스 b가 3, 뭐 2a 마이너스 b가 5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만족하는 값을 두 개를 만족하는 것을 찾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식이 있어야만 a 값과 b 값을 만족하는 해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겠다? 두 개의 식이 주어진 두 미지수가 두 개인 그 해들을 구해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선생님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구합니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그 해를 어떻게 구할 건가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볼게요. 풀이 방법을 바로 들어갑시다. 풀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요, x 플러스 y가 3일 때 x 마이너스 y가 6이다라고 했을 때 봅시다. 여러분들 x 값과 y 값을 동시에 구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구할 수는 없어요. 하나씩 구하셔야 돼요. x 구하고 y 구하고. 알겠습니까? 따라서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밖에 없잖아. x 플러스 2는 5 이걸 구하는 방법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자는 거야. 즉, 이 두 개의 식이 있을 때 하나의 문자를 x가 됐든 y가 됐든 하나의 문제를 없애서 뭐라고요? 없앤다는 게 뭐야? 소거한다는 말은 없앤다는 얘기야. x가 됐든 y가 됐든 둘 중 하나의 문제를 없애서 그 값을 구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이 두 개의 식은 통째로 더할 수도 있고 통째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감각적으로 봤을 때 얘는 빼건가 더하면 뭔가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이 식은 좀 편하게 되는 식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더하면 될 것 같아. 두 개의 식을 더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x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2x가 되겠네요. y 빼기 y니까 없어져서 0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 문자가 하나 생겨버렸죠. 그럼 그 문자를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가 되겠습니까? x는 5. x는 5라는 문자를 먼저 하나 구하고, 맞죠? x의 해를 먼저 구하고, 뭘 구하자? y 해를 구하자. 그 x가 5라는 얘기는 이 식에도 x는 5로 만족하고, 이 식에서도 x가 5라는 거 만족합니다. 편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입하시면 돼요. x가 5일 때 그 y 값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라는 게 되지. 그 y 값이 뭐가 되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x는 5,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고 얘를 우리가 순서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더라. 5, 마이너스 1. 왜? 얘는 좌표로서 뭐가 돼? 항상 앞에 있는 걸 뭘 뜻하고 x의 값을 뜻하고 뒤에 있는 것은 항상 뭘 뜻하니까 y의 값 뜻하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2x 플러스 y는 4, x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6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랬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더하거나 빼서 어떤 문자를 소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빼주면 뭐가? y가 없어질 것 같지. 얘는 빼줘봐야 x가 남아버리니까. 그런데 빼기 할 때 주의할 거. 내가 기본적으로 이 식에서 이 식 전체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되겠지. 그러면 저희가 전개할 때, 해보세요. 전개할 때 얘를 전개한다 가정합시다. 전개를 한다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식 전체를 뭐하기 때문에 빼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얘네들의 부호들을 다 어떻게 부호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의 부호는 다 바꿔놓고 뭘 해야 된다? 계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x 마이너스 x가 됐겠지. 그러면 x가 됐겠네. y 빼기 y니까 없어졌겠네. 그죠? 4 마이너스 6이니까 뭐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됐겠네. 죠? x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이 x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데 우리가 편하게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 뭐 여기다 편하게 대입합시다. 편하게 대입하니까 뭐가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y는 4가 됐겠네요. 따라서 y는 얼마라고 구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4가 이항되니까 플러스 4가 됐겠죠. y는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들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뭐 더하거나 빼서 정리하면 편한데 그렇지 않은 식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식들이 존재하는데 그렇지 않은 식들이 존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떠오를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게 되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x를 없애던가 y를 없애던가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y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빼서 없앨 수 있었어. 여기도 물론 뭐 y 마이너스 y가 됐으니까 더해서 y를 없앨 수 있었어. 그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가 돼? 항상 빼거나 더하려면 y와 y의 개수가 같거나, 그죠? y와 y의 개수가 같은데 뭐가 다르거나 부가 다르거나 하는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야. 즉 이 말은 내가 x를 소구하고 싶다라면 x에 뭘 맞춰주어라? 개수를 맞춰주어라. 부호 상관없이, 그죠? 여기가 2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든 2가 되면 2가 되든, 그죠? 근데 y를 없애주고 싶으면 y의 개수를 맞춰주어라. 이게 성립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됐습니까? 개수를 맞춘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 뭘 이용했어? 최소 공배수라는 걸 이용했잖아요. x를 한번 없애본다고 가정해봅시다. x를 없애려면 얘가 x가 2고 얘가 x 3인데 두 개를 똑같이 맞춰주려면 뭐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 6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와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x가 2가 뭐가 되려면 6이 되려면, 그죠? 뭘 곱해줘야 됩니까? 3을 곱해야 되고, 그죠? 그럼 얘는 뭘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야 6이 되겠네. 그럼 우리는 x를 소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 이 식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얘를 x를 소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구하세요 라는 게 시험 문제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기억식에다가 뭘 곱해주고 3을 곱하고, 잘 보셔야 돼요. 니은식에다가 뭘 곱한다? 2를 곱하는데, 잘 보세요. 부호가 똑같았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부호가 똑같았을 때는 뭐 해줬습니까? 빼기 줬죠? 그죠?
부호가 달랐을 때를 뭐 해줬어? 더하기를 해줬단 말이야. 아하, 여기서 어떻게 돼? 아하, 속을 하기 위해서는 부호가 같으면, 그지? 서로 플러스면, 혹은 마이너스면 뭘 해주자? 빼주자가 되는 거고, 서로 부호가 다르면, 즉,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아니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라면 두 식을 더해주면 되더라. 이해 가시나요? 이거잖아요. 이 하고 2를 없애주려면 뭐가 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부호가 똑같은 거 빼서 0 만들어 준 거잖아. 마이너스 2와 2가 있어. 어떻게 해줘야 돼?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안 되잖아. 뭐 해줘야 돼? 두 개를. 어떻게 돼? 더해줘야 0이 되잖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호가 같으면 빼주고 부호가 다르면 더해주자라는 것을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같으니까 뭐라고? 뭘 해줘야 된다? 빼준다. 요게 시험 문제 출제가 아주 많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y를 없앨 거야. y를 없앨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기억식에다가는 뭐가 돼? 3하고 5니까 뭐? 15가 되겠지. 그럼 기억식에다 뭘 곱해주고? 5를 곱해주고. 그죠? 니은식에다가는 뭘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3을 곱해주는 얘도 마이너스니까 뭐 하면 됩니까? 빼줘야 된다는 게 성립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런 거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얘를 한번 x를 소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하나씩 다 곱하는데 빼먹으면 안 돼. 많이 빼먹으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곱하면 6x 마이너스 9y는 12, 6x 마이너스 10y는 2. 그래서 어떻게 하자? 부호가 같으니까 두 개를 뭐 하자? 빼주자. 빼주는데 주의할 게 뭡니까? 얘들의 부호가 다 바뀐다라는 것을 주의하자 그랬죠. 그럼 6 빼기 6x가 됐으니까 없어졌고 마이너스 9y 플러스 15y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돼? 1y가 되겠네. 12 빼기 2니까 뭐가 됩니까? 10 되겠죠. 아하, y가 10이래요. y가 10이라는 것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합니다. 편의대로 선택하면 되는데 얘들 수가 커졌잖아. 곱해졌으니까 귀찮잖아. 그러니까 작은 데로 갑시다. 작은 데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y가 10이고 10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뭐가 돼요? 2x 마이너스 30은 4 이렇게 되겠네. 이 x는 마이너스 32하면 되니까 뭐가 됩니까? 플러스 30. 그래서 뭐가 됩니까? 34. 따라서 x는 2로 나눠주니까 17이 되더라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17, y는 10. 그래서 17,10이라고도 표현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다 어떻게 돼요? 분수로 나와도 우리가 부등식 풀듯이 뭐 해버리면 돼? 최소 분배수 곱해서 정리해서 다시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취하시면 되고 소수가 나와도 그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은 특별하게 하지 않을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문제풀 동영상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풀어드릴 겁니다.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있어요. 3개짜리가 또 있어요. 3개짜리 식이 있습니다. 3개짜리 식. 3개짜리 식이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 3개짜리 식의 형태를 A는 B는 C, O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3개의 식이 있는데 3개씩 다 똑같아요 이 뜻이잖아. 3개의 식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아도 문제 없겠네. 아니면 A와 C가 같고 B와 C가 같아도 문제가 없겠네. 그죠? 아니면 A와 C가 같고 A와 B가 같아도 문제는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대로 그냥 두 개로 나누어서 식을 정리해서 연립방정식화 시켜서 문제를 풀자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아이고 왜 이래? 2y가 되겠지? 2x 마이너스 y는 4x 마이너스 y 플러스 6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를 요 식과 요 식이 같아요. 요 식과 요 식이 같아요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 아니면 여러분 편의대로 얘와 얘가 같아요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유리할 것인지 봐서 두 개의 식으로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y라는 식 하나가 정리되는 거고 그 다음 맞죠? 그 다음 뭐가 돼요? 2x 마이너스 y는 4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이라는 식을 또 하나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하면? 복잡하니까 뭘 해서 이항해서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이쪽으로 이항하고 x 이쪽으로 이항하고 y도 이쪽으로 이항하고 상수는 이쪽으로 이항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보던 연립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3x의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로 정리됐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x, 3x 마이너스 2x니까 x가 됐고, 얘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됐네요.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4x를 이항하고 마이너스 y를 이항하면 되겠네요. 상수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2x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y는 뭐가 됩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2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가 됐고, 오호 얘는 고맙게도 y가 없어서 버렸네. 그죠?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됐어? 6. 그러면 얘는 이소에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x 그대로 구하시면 되죠.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됐잖아요.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죠?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y는 2가 됐겠네.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아쉽네. y가 나왔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을 텐데, 어차피 여기 뭐 y가 나왔었다고 해도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푸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산력 업을 통해서 여러 번 풀어서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하시면 돼요. 세 개가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거법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해결했다라면 대입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게 좋아요 이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입법이 편하시면 대입법을 활용하시면 되고, 소거법이 편하시면 소거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입법이라면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x 플러스 2y가 4이고 y는 2x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했을 때, 얘를 이항시켜서 소거법으로 푸느니 y는 뭐다라고 정리되어 있으니까, y라는 식이 뭐라고 정리되어 있으니까 내가 y라는 식에다가 얘를 대입해보세요. 대입해보면 문자가 뭘로 만들어져 버려요? x에서 x로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아하, x에 관해서 풀 수 있겠구나 되는 거겠죠. 그래서 y하고 정리되어 있는 식이 있다라면 대입법이 조금 더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얘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에다가 y 대신 요 식 전체를 대입하는 거죠. 2x 마이너스 1은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4 계산하면 5x는 마이너스 1을 이항하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2로 이항됐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가 돼요? 4 더하기니까 6. 아하, x는 뭐가 됩니까? 5분의 6. x가 5분의 6이라면 여기다가 물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다 대입하면 또 이항식을 정리해야 될 번거로움이 있지만 y는 하고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x를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그냥 y는 하고 정리가 깔끔하게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x 대신 뭐가 돼? 2 곱하기 x 대신 5분의 6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럼 뭐가 돼? 5분의 2, 6, 12 마이너스 1 따라서 뭐가 돼요? 5분의 5니까 y는 5분의 7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는 y는 5분의 7이라는 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거법보다는 조금 편리한 부분은 있어요. 바로 대입해서 정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거법보다는 조금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에서 대입법으로 푸세요라는 것이 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소거법을 푸시던가, 아니면 소거법으로 푸세요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대입법으로 푸시던가, 문제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학교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2y가 4이고 주어진 건 x 2x 플러스 3y가 6이에요 라고 주어졌는데, 선생님이 문제에서 첫 번째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으세요 라는 게 나와.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것들이 소수령은 주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얘처럼 y는 하고 식을 정리해 주던가 x는 하고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지. 여기서 보시면 x는 식이 정리되겠네. 뭐만 하면 돼? 얘만 이항하면 되잖아. 그랬을 때 x는 이 마이너스 2y가 이항되니까 2y 플러스 4, 그 다음 2x 플러스 3y는 6 해놓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냥 x 대신 2y 플러스 4를 대입해서 y로 정리해서 얘처럼 그냥 풀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에서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수가 주어졌을 때는 분모를 없애고 간단하게 만들어 정리한다. 이건 계속 통용되는 거잖아요. 부등식을 할 때나 1차 반등식 할 때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어요. 특별하게 아니어서 그래요. 특별하게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려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어서 제가 굳이 다루어야 되나 싶긴 해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보기만 할게요. 되었다 할게요.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2, 3, 4잖아요. 뭐 하면 될까요? 12를 곱하면 되겠네요. 12를 곱하면 2, 6, 10이니까 뭐가 돼요? 정리를 하면 6x가 되겠죠. 그죠? 3, 4, 10이니까 4 곱하기 2니까 8y. 그죠? 4, 3, 10이니까 3, 3은 9. 그죠? 그 다음에는 5, 3, 2야. 뭐가 될까? 뭐 하면 좋을까? 오호, 30 해야 되나, 이거? 그죠? 30을 해야겠네요. 30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30을 곱하니까 30하고 3을 나누면 뭐가 돼요? 10 되겠죠? 10 곱하기 2니까 20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5, 6, 30이죠? 6, 3, 18 마이너스 18y 나눠주니까 뭐가 됩니까? 15가 되겠네요. 15.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뭐 하면 돼? 소거법. 그래서 6x가 있으니까 20x가 있으면 뭘 해야 될까? 뭘 만들어줘야 될까요? 여기 120 만들어야 되나요? 60을 만들어야겠네요. 60. 그죠? 60 같은 걸 만들어서 하면 되겠죠. 60 만들어서 10을 곱하면 되고 여기다가 3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것.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 소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더 설명할 것도 없는데 소수 맞죠? 그래서 뭐 0.1 이렇게 주어지고 그랬을 때 뭐 0.2 x 마이너스 0.03y는 0.8 이러면 얘는 뭘 곱해주고 10을 곱해주고 얘는 뭘 곱해주고 100 곱해주고 정말 더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제풀이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프로는 보셔야 돼요. 프로는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돼요. 특수한 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됩니다. 이 특수한 해에 대한 설명은 1차 함수 과정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립반응식 시험죠. 우리가 연립반응식 어떻게 썼냐면 보통 2x 플러스 y는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를 할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에 만약에 자기가 1차 함수가 떠올랐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저는 1차 함수가 연상되었던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식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요. 원래가 얘를 우리가 방정식인데 뭘 붙이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요 직선이라는 표현을 해요. 왜? 얘를 함수로 나타내면 뭐가 되니까 1차 함수가 되고 1차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그 그래프의 모양이 직선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저것을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2라는 얘기는 똑같죠? 얘 보세요. 똑같은 모양을 갖다는 얘랑 똑같은 모양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항상 x는 뭐 y는 뭐라는 해를 갖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이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항상 x는 뭐 y는 뭐라는 연립방정식을 갖진 않는다라는 거야.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해가 한 개인 경우 그죠? 그래서 우리가 x, y라는 어떤 해를 구한 이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해가 없는 경우 세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지금까지 해가 한 개인 경우는 해봤으니까 생략할게요. 왜? 이 두 개가 아니면 무조건 해가 한 개인 경우니까요. 이 두 개가 아니면 해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y가 4
x 플러스 y가 5. 요거의 해를 한번 구해봅시다. 아하! 보자마자 여러분들, 오호, x 똑같네. 뭘 해주면 될까? 빼주면 돼, 맞지? 빼주면 돼. 빼주려고. 빼기가 되네. x 빼기 x에서 0 되겠네. y 빼기 y는 0 됐네. 얘를 계산해봤더니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0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성립됩니까? 0이 마이너스 1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x 마이너스 3y가 6. 그 다음 2x 마이너스 3y가 8.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다시 한번. 얘도 2x 빼면 되겠네. 빼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네. 2x 0 됐겠네. 얘도 0 됐겠네. 그 0은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야.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 안 돼요. 얘는 식이 없어요. 그러면 해가 없는 경우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입니까? x 똑같죠? y 똑같잖아요. 2x 똑같죠? 마이너스 3y 하면 똑같죠? 그런데 보세요. 상수는 뭐가 돼요? 얘는 4하고 5야. 얘 6하고 8이야. 즉 얘는 무슨 말이야? 해가 없는 경우의 특징 뭐가 됩니까? x와 y의 개수는 같고, 그죠? 상수는 다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음 중 해가 없는 것을 찾으세요. 해가 무슨만 찾으세요 하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나오겠지. 2x 플러스 3y가 5이고, 그죠? 2x 플러스 ay가 6일 때 얘가 해가 없기 위한 a의 값은 뭐라 그랬어? x와 x의 개수는 같아야 되고, 맞죠? y와 y의 개수는 다른데 상수도 달라야 돼요가 되겠지. 여기 비라 갑시다. 여러분들이 수준 높으시니까 비라 바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봅시다. 그럼 뭐가 돼야 돼? 아하, x 개 똑같아. y 개수가 뭐 해줘야 되는데? 같아줘야 되는데.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되는데? 3이 돼야 돼. 근데 뭐라 그랬어? 상수는 달라야 되는데. 즉 b는 5가 되면 돼, 안 돼? 5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위아래 식이 똑같네? 일단 똑같은 다르든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연립방식 풀어보자고요.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네. 2 마이너스니까 0. 그죠? 3 마이너스 3 플러스 3y니까 뭐가 돼? 0. 6 빼기 6이니까 0. 얘는 보세요. 얘는 아까 얘는 아까 0일 때 뭐 마이너스 있다고 그랬잖아요. 0은 마이너스 될 수 없으니까, 0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얘는 해가 없어요가 성립됐다면 얘는 0은 0이라는 거 만족되잖아요. 0은 0이잖아요. 말 그대로 0은 0이니까 얘는 x의 어떤 값이 되더라도 이 해는 무조건 만족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2x, 그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y, 여기는 6 똑같은 식이 주어졌잖아. 즉 뭐가 나와? 다른 말로 식이 일치한다. 식이 같아지면 그 두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라는 게 성립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지. 2x 마이너스 5y가 9일 때 만약 여기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 조건 찾으세요. 뭐가 돼야 돼? a는 뭐가 돼야 되고 2, 그죠? b는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5, c는 뭐가 돼야 돼? 9가 되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부등식과 연립방정식의 개념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다만 뭐는 해봐야 돼? 문제풀이는 해보셔야 돼요. 특히 계산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 작업을 통해서 연습을 하셔서 문제 푸는 실력을 키우실 수 있도록 하고요. 다양한 문제 유형들은 문제풀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